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모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또 파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직접이요.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이 미국에서 빨리 귀국하셔서 이재명 대표님과 융화 단결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생각하셔서 몇 개의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지 대표성이 어떤지에 두고는 논란이 있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상대 진영의 후보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게 정당의 대선 경선이 뭐 축제의 장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는 대선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불복을 하면은 이게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4분이 붙었는데 4분이 붙고 1분이 되고 3분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원장으로 가셨고 지금 나머지 2분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사실 접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그러니까 한 분은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미국으로 가버리셨고 또 탈당까지 해버렸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오늘도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뭐 계속 맞듣지 않은 말씀만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4명의 경선 후보가 나와서 한 분에게 지지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지 이전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정당이 제대로 본선에서 뛸 수 있단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적인데 이재명 후보가 붙으려면 4명이 합쳐도 될똥말똥인데 이게 4분이 합치지를 못하고 2분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장외에서 솔직히 뭐 험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서 사실 아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점도 이렇게 좀 이산가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시죠?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실 대세론이었는데 41%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그것은 당시에 같은 경선 후보였던 그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이 2분들이 워낙 강해서 사실 경선 과정에서 좀 파차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경선 경쟁자들의 표가 좀 헤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압도적인 대세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문재인 후보가 41%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경선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 2분들이 지금 표를 이산가족화해서 지금 주변화시키고 집중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극복해내야 될 문제다. 그렇겠죠. 그것은 후보의 몫이다. 그것은 뭐 후보가 홍준표 밉다고 뭐 한동훈 밉다고 계속 뭐 험담만 하실 게 아니고 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본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 지금 저렇게 헤어져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는 본인이 나서든 참모들이 나서든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와 빨리 뭔가 화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 이게 모든 뭐 그 보수 정당 지지층들의 뭐 공통적인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21일 남은 상황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는 이병태 교수,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정체동으로 불렸던 이병태 교수의 영입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얘기한 내용을 듣고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교수의 경우에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고 특별히 그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캠프 안팎에서 아마 이러저러한 그 얘기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결정된 건 없다. 그러니까 영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조금 뭐 말이 엇갈리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오지 않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병태 교수가 과거에 했던 말을 비춰보면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병태 교수에 대해서 영입과 관련해서 모 의원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랬고 실제 뭐 시장 경제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까지도 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좋은 카드처럼 보였지만 과거의 발언이 좀 너무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치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뭐 친일이 정상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행한 교통사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예.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또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도 지지층에서 보더라도 조금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라든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캠프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과거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의 상징성은 있지만은 일단 약간은 거기까지는 조금 곤란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병태 교수를 영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측에 뭐 핵심 의원이라 할 수 있는 분과 제가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 선언하셨던 분들은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의 주요 지지 세력과는 별로 관계없이 일부 인사들이 대표성 없는 분들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저명한 학자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홍준표 대표의 지지층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 일반에서 보수를 품는다니까 진짜 품는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더 접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홍준표 시장의 의중이 실린 거냐. 그러니까 뭐 지지 모임이 지지 선언을 할 때도 이게 홍 시장이 개입을 한 거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홍 시장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홍 시장님은 그런 것을 관여할 분이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전혀 없는. 관여할 분이 아니고 예. 홍 시장님의 최측근들도 지금 뭘 하는지 홍 시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홍 시장님은 뭐 뭐든 자율적으로 뭐 내가 이미 떠났는데 내가 뭘 뭐 어떻게 계속 관여를 하겠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 오늘 지지층들이 하신 행동은 예. 조금 홍 시장님과는 다른 독자적인 것이고 이병태 교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병태 교수님은 제가 뭐 토론회도 같이 패널로도 참석해보고 했는데 아주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아주 거의 뭐 단정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학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이 확실해야지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학자죠. 예. 자신이 갖고 있는 뭐 학식이나 이론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두렵다거나 이러면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병태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든 분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강도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폐부를 찌를 수 있는 예. 그런 말씀이 좀 계셔서 정치권에서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준석 후보는 좀 받는다고 하지만 뭐 세월호나 이런 발언을 보면 약간 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학자로 남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훌륭한 학자이셔서 예. 자신의 앞으로 학문 발전에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 정치 발전에 있어서나 조금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예. 두 분께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하고 이제 하와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홍 전 시장이 거론되는 이유가 SNS에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제는 썼다가 지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바로 지웠다고 하는데 이런 글입니다. 이 의도가 이 표현의 의도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승훈 부의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예.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윤 전 대통령 향해서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륜 있게 살아왔고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윤석열의 그림자처럼 뭔가 내가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았냐, 결국에는 탈락하지 않았냐 예. 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측면과 또 이재명의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 뭐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예측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뭐 인식과 예. 그리고 또 좋게 표현하자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응원하는 글일 수도 있겠다. 다만 예. 급하게 삭제하신 걸 보면 자신의 의도를 좀 들키기 싫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최 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홍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 홍 시장님 말씀을 조금만 그 약하게 하시고 유연하게 하시면 좀 더 많은 표를 얻고 좀 정제된 그렇습니다. 표현으로. 그 지지세도 훨씬 그 중도로까지 확장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면 예. 홍 시장님이 가만히 듣더니면 내가 말을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내가 4명에 못 살아.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나를 지지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나도 기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내가 병이 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싫어할 거야. 나의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정치인이 자꾸 눈치 보고 뭐 엿보고 살피고 이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 이게 강점이긴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것들은. 가야 돼. 예.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탈당하시고 정계 은퇴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 저는 홍 시장님은 이런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지금 사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한다면 또다시 구원투수로 오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다.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너무나 힘이 떨어지고 너무나 뭐 패족이 된다면 예. 그렇다면 내가 국민의힘의 적장자인데 예. 내가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시면서 지금 계속 페이스북 정치를 하면서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화답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그 제가 듣기로는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는 이번 대선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번엔 내가 된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번엔 된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은 사실 중도에 서울시장으로 돌아가셨는데 대구시장을 던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나를 빼돌리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아니고 어떤 뒷방에서 나를 따돌리고 뭐 다른 단일화를 시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너무 소외돼서 화가 나서 내가 떠났지만 예.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전원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예. 결국에는 향후에 무언가 시도할 부분이 있다. 예. 요즘 뭐 나이가 뭐 트럼프도 그렇고 조 바이든도 그렇고 꽤 연세가 많이 드셔도 대통령 하셨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에 대해서 노크를 할 것이다. 그 예. 노크의 전조가 바로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솔직히 홍 전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홍 전 시장은 이제 미국으로 가버렸고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홍 전 시장을 향해서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을 가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까지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 차원일까요? 립서비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과거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 3년 가까이 수사받으면서 정말 지옥의 나락으로 갔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고 지금 예상대로 간다면 대통령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분열의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있는 야당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압도적 다수 의석이지만 재판 중단이라든가 헌법 84조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집권하더라도 공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압도적으로 국가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야당의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힐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적 제거보다는 통합과 홍준표 같은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재명 정부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열어놓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정말 홍준표 전 시장님이 정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정치할 생각이 없이 마음 편하게 정말 마음을 비웠다라고 한다면 예. 이재명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강성의 이미지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소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AI 그러니까 챗GPT나 이런 거 쓰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전국이 생방송되고 있어요. 정치인 김영삼 대통령 생각도 나요. 이분 말씀 중에 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이재명! 참 저런 주전부리 참 좋아하세요. 차에서도 귀여워요. 고양이 말고 후보님이 귀엽습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뭐 선거라는 것이 표가 되는 거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다 해야 될 텐데 초기에 이재명 후보는 강한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게 선거 전략 차원의 그냥 캠페인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변하고 있느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선거 전략이죠.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악마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극우라든가 보수 사람들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요. 예.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지금은 옷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고양이를 만지면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지만 예. 대통령이 돼서는 정말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이어져야죠. 저는 진정성이 이어진다라고 있으려면. 봐요.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로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민주당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선 때도 한 8대2 정도까지는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9대1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민주당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르겠다는 말을 할 수 있고 TK 가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통합의 관점에서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야당 정적 제거하느라고 시간 보내다가 끝나버린 비극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이 돼서는 1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 권력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만 해도 위에 들이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들이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국민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결국 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최고 권력자인 만큼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전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정치 보복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여의도로 갔더니 그때부터는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져서 매우 힘들긴 했지만 치사하고 졸렬하게 정적이라고 뒤를 파고 다니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가리되 유치하게 남용하는 그런 졸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경칠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지고 나서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인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정권을 잡으면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인식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상당히 좀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책임은 지우되 이렇게 뒤를 캐고 파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실제 어렵다고 보세요. 그렇죠. 실행력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하기 전에 선거운동 당시에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예. 사람이 먼저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선거운동하시고 유세하셨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검찰이 수사를 먼저 개시를 하죠.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자꾸 흘리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그 유혹에 항상 빠져들었죠. 그러면서 그런 적폐청산, 적폐수사를 방관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것에서 벗어나기 아마 힘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재판에 계류돼 있고 예. 그리고 또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한다면 그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재판이 계속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데 예. 수사를 그만둬라, 국민 화합을 위해서 그만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극이 항상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강한 수행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된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예.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천명하는 취임사에서 해서 즉각적으로 모든 수사는 중단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예. 사실 나도 이렇게 재판 걸려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혼자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참모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그런 결단을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결론이 그렇겠느냐, 결말이 그렇겠느냐, 저는 역대 정권을 봤을 때 저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TK 출신 민주당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역감정 해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동진정책 예.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사실 적폐 수사,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막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훈 부위원장 얘기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전에는 그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을 취하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무마시켰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실제 사용되지 않던 직권남용죄가 완전히 활성화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수사를 중단을 선언하면 임기 끝나면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단 선언은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한 사람만 정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구속될 때까지 수사하는 것 이게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범죄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는 철저하게 수사기관에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파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나 지지자들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 보복이 또 쉽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는 수사기관에 이재명 후보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해결된다라고 봅니다.